거지 키우기를 잘하고 영상 편집을 자주 하다가 보면 저장을 무조건 누르는 습관이 있대. 안 그래도 어제 작업물을 만들다가 꺼져가지고 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번 누가 가자라나 5번째 에피소드는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최고의 세부 전공을 뽑는 토크 콘텐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널리즘 전공 22학번 김주희입니다. 제 이름표는 마이크랑 그리고 TV에 나오는 아나운서 그리고 뉴스랑 신문을 그려놨는데요. 아무래도 저널리즘 전공 친구들이 아나운서, 기자 이런 꿈을 많이 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저는 디지털 영상 전공 23학번 이도은이라고 합니다. D형이라고 하면 영상을 주로 만들기 때문에 녹화하는 화면을 표현하였고 이제 카메라와 슬레이트와 봤습니다. 편집에서 이제 자주 쓰는 에펙이랑 프리미어 로고도 한번 넣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학과 22학번 황희경입니다. 조금 톡톡 튀는 색깔을 사용해서 프레젠테이션처럼 이름이 잘 보이게 만들어봤고요. 마케팅이 다양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위에 다 넣어봤습니다. 애정을 듬뿍 담아 전공을 소개해줘. 저널리즘 전공은 저널리즘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공이기 때문에 저널리즘 전반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2학년 때는 이론 수업을 위주로 배우고 3학년, 4학년이 될수록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실무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우리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은 광고 홍보 및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다루는 전공이야. 광고 기획, 카피라이팅, 기업 PR, 공공기관 PR, 트렌드 분석과 프로그램 기획 등을 배우고 조사와 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을 배워. 디지털 영상 전공은 영상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획과 제작을 하고 있는 전공이야. 다양한 기획 능력과 제작 능력을 겸비한 완성형 디지털 미디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전공이기도 하지. 우리 전공의 전망, 진로 방향은 전망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생각해. 마케팅은 정말 많은 기업이나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진로 방향도 다양해서 광고 기획자부터 카피라이터,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PR 관리자, 마케팅 커뮤니케이터 등등이 있어. 저널리즘 전공의 진로 방향은 다양하다고 생각하거든. 당연히 저널리즘 전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PD, 작가, 이제 아나운서, 기자 이렇게 꿈꾸는 친구들이 많긴 하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직종으로 나아가는 걸 많이 볼 수 있었어. 예를 들어 공기업을 꿈꾸는 학생들도 많아서 생각보다 저널리즘이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는 되게 다양한 범위로 취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우선 영상이라는 게 분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다양한 곳으로 진로를 정할 수 있었고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콘텐츠로 웹 예능이나 쇼폼 등이 활성화되면서 나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 전공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던 상대한 고정관념. 발표를 되게 잘할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이제 말하는 직업을 꿈꾸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발표에 자신감을 있어 하는 친구들이 있는 건 맞아. 근데 이제 저널리즘 전공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발표를 잘하는 건 아닌데 가끔 저널리즘 전공이시면 발표 잘하시겠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 우리 디지털 영상 전공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듣는 말이 있는데 이제 PD 될 거야? 방송국 갈 거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 것 같아. 물론 그쪽으로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의외로 적고 오히려 영화나 영상 콘텐츠 쪽으로 진로를 나아가려는 친구들이 많아서 방송국을 무조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아.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름이 길잖아.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하면은 뭐라고?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아 하는데 뭔지 이해 못했다는 표정을 지을 때가 많아. 그래서 그냥 마케팅 배워요 라고 하거나 뭐를 배우는 학과인지 뒤에 한두 마디 덧붙여서 설명하게 됐어. 복수 전공이나 심화 전공은 어떻게 하는 편이야? 번역 내에서의 복수 전공이 가장 많이 보이는 유형이라고 느꼈어. 기획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경영이랑 복전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그 외에도 본인이 흥미 있는 데라면 어디든지 자유롭게 복전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신조는 많이 보이는 케이스는 아니야. 저널리즘 친구들도 학분의 복수 전공이 가장 많은 것 같긴 해. 전문 기자나 전문 아나운서 이런 게 되고 싶은 친구들은 복수 전공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 저널리즘 전공에도 사실 심화 전공 친구들이 많진 않은데 나는 심화 전공생이거든. 저널리즘이 워낙 배우는 영역이 넓고 빨리빨리 변하다 보니까 좀 더 깊게 배워봐야겠다 해서 심화 전공을 하는 친구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 디지털 영상 같은 경우에도 복수 전공이 가장 많은 편이고 디지털 미디어 학과나 또 내가 복수 전공하고 있는 첨단 미디어 디자인 전공처럼 영상을 또 배울 수 있는 다른 학과와도 복수 전공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 소학회 대외 활동은 주로 어떻게 하는 편이야?
언형의 다양한 수학회가 있잖아. 이제 아나운서나 이런 스피칭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스피컴을 하고 있고 독서 토론을 조금 하고 싶은 친구들은 다독다독 이렇게 다양한 수학회를 하고 있는 걸 봤어. 그리고 수학회 외에도 내 기관 중에 언론기관이 있거든. 교육방송국이나 아니면 학보사 이것들은 아무래도 실무적인 걸 직접 하고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어. 실제로 내가 이제 교육방송국 아나운서 출신인데 아무래도 우리는 행사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더 실무적인 걸 많이 배울 수 있었거든. 우리는 사람마다 진짜 많이 갈리는데 공모전이 학과 특성상 제일 많고 우리 수업 중에도 공모전이랑 연계해서 공모전 준비하고 출품해보고 이런 수업들도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슈리포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친구 중에 학부사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에드십이라는 광고 홍보 수업회도 하나 있어. 대외 활동의 경우에는 서포터즈를 많이 하는 거를 봤고 그리고 또 이런 뭐 수학회나 대회 활동을 거의 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냥 관심 있는 분야로 더 탐구를 해보기도 하는데 나는 이쪽에 속해. 디지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영상 제작 소확회인 아크에 가장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영화 감상 소확회인 영화 놀자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 대체적으로 대외 활동은 기자단이나 영상 촬영에 관련된 서포터즈 등을 주로 하는 것 같고 또 영상 공모전도 정말 많이 나가는 편인 것 같아. 우리 전공만의 특징은? 디지털 영상 전공은 영상뿐만 아니라 디자인 툴에서도 배울 수 있고 영상과 관련된 전문적 용어나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아. 수업 중에 영상 미디어 제작이라는 수업과 영상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서 직접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들을 만드는데 영화제에 출품이 되기도 하는 등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 비컴은 융합하고 응용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학과인 것 같아. 마케팅이 아주 많은 분야에 걸쳐져 있고 또 실습을 할 때도 뭔가 뾰족한 컨셉을 잡아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본인 역량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런가 과제를 발표하거나 뭐 전공에 대해서 친구들끼리 얘기를 할 때에도 본인의 취향이나 관심사 이런 게 되게 많이 드러나는 편이야. 또 그걸 잘 기획하고 PPT를 만들어서 발표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되게 다방면에서 다양하게 잘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비컴의 특징이라고 하는 팀플이 엄청나게 많다. 이거는 언양이 대체적으로 다 그렇겠지만 비컴은 특히나 모든 수업에 다 팀플이 있고 주파마다 팀을 바꿔가면서 수업하고 있어. 저널리즘 전공 같은 경우는 현직자 교수님이 많다는 게 특징인 것 같은데 실제로 3학년 수업에 방송화법이나 방송 진행자론에는 실제 아나운서 교수님이 와서 수업을 해주고 계시고 기사 작성 실무라는 수업도 있는데 그 수업에는 현직 기자 교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기사도 작성해보고 직접 피드백도 주시고 이런 수업이 조금 많은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저널리즘 전공 친구들은 약간 다른 친구들의 말버릇을 조금 보는 것 같거든. 실무 수업을 듣고 나면 이제 자기가 그거에 대해 피드백을 들어봤던 입장이라서 그런지 다른 친구들이 말할 때 저 친구는 저런 말버릇을 가지고 있네? 저 친구는 입꼬리가 살짝 한쪽만 올라가네? 이런 특징을 조금 유심히 보는 게 우리 전공 친구들의 특징인 것 같아. D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두운 색깔 의상을 굉장히 많이 입고 맥북이 항상 들려있는 채로 맨날 무언가 하고 있는 모습이 대부분 D형 학생들한테 보이는 것 같아. 인생 네컷 같은 걸 찍으러 갔을 때 보통 그냥 사진만 이렇게 찰칵 찍고 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보면서 이게 어떤 기종일까 하면서 카메라 기종에 오히려 관심이 조금 더 많은 편인 것 같아. 좋아하는 게 되게 다양하고 또 그거를 꾸준히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밴드 하고 왔거든 오늘. 이렇게 1부 세부 전공 토크가 끝이 났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가장 답변이 인상 깊었던 전공을 손으로 가리켜주세요. 하나 둘 셋. 비컴이 1점, 저널이 2점 이렇게 획득하고 1부는 마치도록 할 텐데요. 네, 2부로 넘어가기에 앞서 저희가 전공별 보너스 미션을 준비했는데요. 미션에 성공하시면 보너스 점수 1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잘해요. 우리 전공 이수가 이제 쉽지 않은데. 저널은 저희가 10초 안에 보여드리는 문장을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롤스로이스를 롤러롤라 쫓아가던 미라 씨는 롤러스케이트가 롤스로이드보다 건강에는 좋지만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이었다며 언젠가는 롤러스케이트가 아니라 롤스로이스를 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보너스 1점 드리도록 하겠고요. B형 문제 드릴게요. 카메라 노출의 3요소를 5초 안에 말씀해주세요. 우리의 감도, 셔터스피드. 비컴은 광고 카피 3개의 뒷부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하나? 정답! 설사이버들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된다. 네, 정답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르는 시. 네, 정답입니다. 박수를 얻어가는 걸로 하겠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이 뭐야? 정나원 교수님의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그게 제일 인상이 깊었어. 시간표 맞춰서 신청을 했던 거였는데 근데 그걸 듣고 난 이후에 진로에 대한 생각이 크게 바뀌었어. 그때 코딩을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간단하게라도 할 줄 알게 되니까 과제에도 도움이 많이 됐고 좀 더 공부해서 이제 IT나 게임 쪽 기획자로서의 강점을 만들고 싶어. 사진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수업이 인상 깊었었는데 원래 사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찍는 방법이라든지 전문 용어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고 친구들이랑 출사를 나가가지고 서로 약간 인생샷을 찍어주거나 아니면 사진 찍는다는 걸 별개로 직접 여행도 많이 나갔어가지고 배울 수 있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나는 종종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으러 나가기도 하고 있어. 방송화법이라는 수업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 요즘 방송국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단순히 기사만 쓰고 아나운싱만 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고 있거든. 현직자 교수님 수업이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반영을 하셔가지고 글을 읽고 기사를 쓰고 그걸 실제로 자기가 발표까지 하는 게 하나의 과제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겠구나를 딱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수업이었던 것 같아서 난 그 수업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 언론영상학부에서 나 이만큼 성장했다. 아까 다들 취향이 명확하고 그렇다 그랬잖아.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다 보니까 나도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점점 더 찾아보게 되더라고. 언론영상학부에서 배운 것들이랑 만난 사람들, 좋은 사람들 덕분에 내 취향이나 목표 같은 게 점점 완성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 그리고 전공 관련해서는 마케팅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들고 있는데 카피 써보라면 아무나 대충 써볼 수 있겠고 광고 기획 해보라면 아무나 대충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그거를 제대로 하려면 생각보다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고 필요한 게 되게 많구나.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나는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 아직 많이 배워야 되는 학생이지만 그래도 내 꿈을 꿀 수 있다 이 정도는 성장했다고 생각하거든. 난 원래 꿈이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인데 경쟁률도 엄청 높고 아나운서를 많이 뽑지 않고 있어서 되기가 어렵다라는 게 항상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 전공에 와서 이론 수업도 듣고 실무 경험도 많이 하면서 나도 아나운서 꿈 정도는 꿀 수 있겠는데 만큼은 성장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등학생 때는 그냥 미디어, 영상 관련된 학과를 그냥 진학해야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정작 어떤 영상을 구하고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언론영상학부에서 내가 어떠한 영상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잘 보였던 것 같아. 직접 친구들이랑 같이 영상 기획부터 제작까지 해보면서 다양한 영상을 만들어 볼 수도 있었고 만드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과 교수님들과 피드백도 받아보면서 언론영상학부에서 내가 좋아하는 영상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 학우들이 다 너무 열심히 멋지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다들 말도 잘하고 기획, 발표, 편집도 너무 잘해가지고 나 또한 영향을 받고 나도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고 느끼는 게 컸던 것 같아. 촬영 장비들이 고가이기도 하고 좀 구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언영에서는 자재 대여랑 장소 대여도 해줘가지고 촬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또 미디어 창의 공간이라는 공간을 대여해줘서 회의도 하거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도 대여해주는 게 언론영상학부의 장점이라고 생각해. 참 능력인 것 같은데 학우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일단 갓생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학우들이랑 일정 얘기하다 보면은 수업생, 대외활동, 학생이 알바까지 이걸 어떻게 다 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교수님들이 너무 좋으시다. 이거 스스로가 언론영상학부의 교수라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 그래서 전공 후 애정을 가질 수 있게 이끌어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 언영 학생들만 쓸 수 있는 언영 스페이스 공간을 꼽았거든. 그런 공간을 우리가 사설에서 실제로 대여하려고 하면 굉장히 비싼 돈을 주기도 해야 되고 어렵잖아. 이제 아나운서나 기자를 꿈꾸는 친구들은 그런 스튜디오에서 직접 말하는 걸 경험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돈을 쓰지 않아도 학교의 공간으로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언론영상학부 과제 이것까지 해봤다. 나는 머리를 반사각으로 밀어냈어. 소문이 자자해요. 반사를 한 사람이. 네, 교수님이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모자 벗고 박수 받았잖아. 안정인 교수님의 인간 커뮤니케이션 수업에서 낯선 하루라는 과제였어.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앞으로도 해볼 일이 없을 것 같은 하루를 보내는 그런 과제였거든. 그때 내가 내 뒤통수에 컴플렉스가 있었어서 뒤통수가 납작하지 않게 항상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가리고 다니려고 했단 말이야. 그 강박을 극복해보고서 반사를 멋있다.
작성 실무라는 과목의 과제가 내가 직접 인터뷰 대상자를 찾아가지고 인터뷰를 해오는 게 과제인데 지금까지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많이 안 다뤄봤던 사람을 인터뷰를 해오라고 하셔. 누구를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세신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한 거야. 세신사분을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세신사분 인터뷰하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직접 때를 밀러 가서 이제 옷을 탁 벗고 이제 누워가지고 저 뭐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막 이러면서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만큼 용기를 가졌던 내 자신도 기특한 것 같고 그 과제가 아니었으면 못했던 행동이었을 것 같아서 난 되게 인상 깊었다고 생각해. 과제로 로블록스를 해본 적이 있는데 강윤재 교수님의 디지털 미디어의 이해라는 수업에서 증강현실, 메타버스에 대해서 배우다가 우리 학우들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면서 교수님께서 다음 주까지 로블록스랑 조페토 해오세요 라고 갑자기 주셔가지고 캐릭터 내가 만들고 게임하는 거를 직접 찍어가지고 과제로 올렸던 기억이 있어. 장윤재 교수님이 약간 그런 거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신인가 들었었는데 거지 키우기를 감사합니다. 핸드폰을 따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거지 키우기를 다운받아서 수업 시간을 다 알고 언론영상 학부생의 전공병이 있어? 그러면 일상생활 하다가 눈에 보이는 광고들이 많잖아. 그럼 그거를 약간 분석하게 되는 경이 있는 것 같아. 수업에서 분석시키고 저 수업에서도 분석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분명 종강을 했는데도 아, 저 광고는 타겟층이 누구겠구나. 이런 생각이 벌써 들어. TV나 유튜브에서 나오는 영상들을 볼 때 시청자의 관점이 아니라 제작자의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 이제 제작진이 저런 의도로 만들었구나, 저런 장면을 쓴 이유에는 저런 의도가 있구나 하는 걸 찾아내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 영상 편집을 자주 하다가 보면 컴퓨터가 가끔씩 꺼질 때가 있어서 습관적으로 컨트롤 S나 저장을 무조건 누르는 습관인데 그래도 어제 작업물을 만들다가 꺼져가지고 다시 만들게 된 우픈 사연이 있어서 무조건 저장 버튼을 다시 누르자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전공 친구들은 글도 많이 쓰고 말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쓴 글에 이건 약간 주술 관계가 안 맞는데? 그리고 문장이 너무 길면 이 여기 뭐 했고는 한번 끊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어떤 분이 나와서 말씀을 하실 때 왜 이렇게 이를 악물고 말을 하지? 입을 좀 더 크게 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원형 토크가 끝이 났습니다. 1부 투표에서처럼 하나 둘 셋 하면 가장 인상 깊었던 전공을 가리켜주세요. 하나 둘 셋. 투표 결과는 전월이 4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1등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전월이다 보니까 또 말을 또 잘 해야 되다 보니까 1등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전공이 나뉘면서 다른 전공 친구분들이랑 대화를 할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널리즘 외에 다른 전공 분들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다른 전공은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정말 열심히 다들 살고 계시구나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공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시간 덕분에 내가 이 전공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구나 느꼈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공과 저널리즘 전공에 대해서는 수업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말고도 다른 세부 전공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멋진 분들과 전공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안녕. 예.